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를 그럼 우리가 유래가 어떻게 됐고 브랜드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브랜드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브랜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자, 브랜드의 접근 방법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고객의 기억이나 이미지에 의한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의 꿈이나 비전에 의한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고객의 기억이나 이미지에 의한 접근 방법들은 브랜딩을 할 때 고객 중심으로 브랜딩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대개 브랜드라는 것을 사람의 기억과 연관된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특정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으로 브랜딩 네임을 정하거나 아니면 브랜딩 활동을 해서 브랜드를 널리 알리게 되면은 고객들이 기억하고 이미지에이션, 연상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접근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지 알마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기억하거나 고객의 기억이나 이미지에 의한 접근법에 의해서 브랜드를 우리의 유일한 최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즉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제품에 아, 어떤 비용을 지급하면서 구매를 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잘 알리거나 인식시켜 놔서 그거를 구매하게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명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죠. 특히 뭐 샤넬 같은 향수를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병에다가 10ml 정도 되는 향수를 담아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다른 화장품에서도 똑같은 향이 나는 향수를 똑같은 병에다 담아서 똑같은 용량을 판매해요. 근데 샤넬에서 파는 제품은 굉장히 비싸고 일반 화장품 회사에서 파는 제품은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정도로 아주 싸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 아주 고가의 명품 향수와 아주 저가의 뭐 몇천 원 정도 하는 일반 기업에서 만든 향수를 화학식으로 분해해 보면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똑같은 향이 나는 한 10ml 정도 되는 물이 하나는 뭐 몇천 원, 하나는 몇십만 원 이렇게 파는데 왜 싼 거를 사지 않고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 향수를 사느냐? 그거는 아마도 사람들이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들었을 때 또는 접했을 때 또는 알만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접했을 때 머리에 연상이 되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아주 고급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제품을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조르지오 알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유일한 최고 자산은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품의 품질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제품을 선정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었죠. 그것은 기업의 꿈이나 아니면은 비전에 의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브랜드에다가 그 기업이 지향하는 어떤 메시지를 같이 심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을 지탱해 온 것은 스포츠의 정점을 목표로 하는 정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단순히 스포츠 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즉 슈즈나 아니면 옷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게 우리 회사의 비전이나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의 정점에 올라가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이키다 이런 브랜드를 접하면서 신발 또는 의류, 스포츠 용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정열, 스포츠에 대한 어떤 정점, 스포츠를 통한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보통 브랜드를 얘기할 때 더 바디샵 바디샵의 애니타 로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는 나의 인생 그 자체이며 내가 만들어낸 잉태한 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디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설정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기업 전체를 운영하는 어떤 틀을 확정짓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접근 방법은 이렇게 한번 또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는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코카콜라는 100년 동안 콜라 시장에서 넘버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매년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브랜드 에쿼티 조사 발표를 하면은 100년 동안 10위 안에 브랜드 에쿼티, 즉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로 선정되어 온 대표적인 브랜딩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코카콜라를 가지고 100년 동안 이렇게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다라고 그래요. 1985년도니까 지금부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사례죠. 이때 코카콜라는 2위 브랜드인 펩시라는 업체가 콜라 시장에서 계속 공략을 해오니까, 펩시 챌린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서 실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뉴 코코라고 하는 새로 개발된 제품이 코카콜라, 즉 이 경쟁자인 펩시콜라보다 훨씬 더 맛있다라는 블라인드 테스트 값을 얻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했냐면은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그 맛을 바꾸는 데 필요한 작업이니까 대단위로 해서 약 19만 명 정도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결과값을 가지고 그러면은 뉴 코크가 펩시 챌린저보다 훨씬 더 맛이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제품을 뉴 코코라는 제품으로 대체해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많은 개발비를 들여서 맛이 더 좋은 콜라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경쟁자인 펩시 챌린저하고 맛 테스트를 19만 명이나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랜 시간 해서
이제 맛에 대한 확신이나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품을 시장에다가 콜라를 빼고 뉴 코크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반응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뉴 코크를 구매하지 않고 코카콜라에 대한 부분들을 원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뉴 코크를 파는 코카콜라의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전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더 좋은 맛과 더 좋은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시장에다 출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장에서 코카콜라를 다 내리고 뉴코크로 진열했던 것들을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원하고 코카콜라 클래식을 원하고 뉴코크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자 선반에다가 코카콜라 클래식과 뉴코크를 반반씩 5대5로 진열하는 전략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바꿔놓고 보니까 뉴코크의 판매보다 코카콜라 클래식의 판매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코카콜라 클래식의 진열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뉴코크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코카콜라라는 것은 단순히 맛에 의해서 선택하는 음료수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한테 코카콜라는 미국을 대표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미국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브랜드 이펙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의 전통 유산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뉴코크를 선택하지 않고 코카콜라 클래식을 사람들은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단순히 어떤 맛이나 아니면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커다란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원도 한번 따져봤고 역사도 한번 봤고 또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고객 관점의 접근 방법과 기업 관점의 접근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뉴코크의 사례를 가지고 브랜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런 부분까지를 한번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의 포피믹스 안에 프로덕트의 브랜드를 얘기를 할 때는 협의의 의미로 브랜드를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인식에 대한 부분, 고객에 대한 부분,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크게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